네,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크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땠네? 지금은 이제 그 공부를 결심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시작을 한 학생도 있고 그런 단계별로 여러분 고민을 이제 해결해 드리고 신림동에 이제 오는 그 교통이 어찌됐든 불편합니다.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이 지역에 고립돼 있고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제입니다. 12가지 정도인데 아마 다 이제 단계에 따라서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다 다를 겁니다. 뭐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이미 결심했는데 내가 과연 붙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고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진입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직렬을 선택할까 이런 부분은 고민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고시생활 중에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는 도전해 볼 가치는 있지만은 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그늘이 되는 그런 시기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입장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학부모 주의사항입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시면은 판단의 정확성 또 올바른 판단 이런 부분에 이제 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애들끼리 오면은 애들은 애들입니다. 아직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자랑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제가 매년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인데 전체 합격생의 절반을 우리 학원 한 학원이 가져옵니다. 나머지 그럼 절반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른 학원인가? 그렇지는 않고 대학 쪽에서 나오는 거죠. 학교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고 학원 쪽에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9,700명이 학교 쪽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300명 중에 절반을 우리가 합격시키니까 합격할 확률이 외부에서 학원에서 하는 것과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합격률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매년 저희들이 직렬별 수석, 원래는 수석이 좀 적었죠. 작년에. 그전에는 전직렬 수석이 나왔습니다. 수석이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최연소 합격생이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이게 수석이나 최연소 합격생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수석이 하늘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고 경쟁권에 많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그 한 학생이 고대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본인이 이제 2등 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반 행정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7명입니다. 재경직도 한 7명 정도 됩니다. 입학고시는 거의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고득점 합격생들이 학원에 양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생초시 합격 이런 부분인데 이 학생의 수험기간이 1년입니다. 11개월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최종 합격생 2차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그 평균 수험 기간이 한 학생은 7개월, 한 학생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올해 6월 달에 시험 되는 학생들이 매년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 예전 이제 부모님들의 고시하고 지금 이제 고시다 이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기본적으로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길게는 뭐 10년을 하는 학생까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학생 없습니다. 짧으면은 올해가 생초시 합격이 요게 이제 처음으로 시험 들어가서 처음으로 대회 나가는 경우입니다. 올해가 제일 적을 때입니다. 작년에는 3명, 그전에는 4명. 올해도 2차 합격생은 3명, 면접에서 2명이 탈락했기 때문에 최종 1명인데 어쨌든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 도전의 기회는 지금 있는 학생들은 시험이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사실은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혹여라도 1월 달부터 했다 이런 학생들은 원래 2차를 이제 의미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직렬별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합격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고시 도전입니다. 성공했을 때 사실은 이제 걱정이 없는 부분이고 대단한 성취인데 학생들이
이 5급 시험이 되었다 또는 이제 외교하는 시험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리니까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에 진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님이 논문을 썼던데 한국 사회에서 관료 지위 이렇게 해가지고 5급 사무관 시험이 합격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상위 1%에 편입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서기관이 되는데 그때는 0.1%로 편입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는 상관이 없다. 그때는 비율을 따지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제 이제 우리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고 학생이 이제 남학생이 왔는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죠. 한 분이 아니라면 한 분이겠죠. 아버지가 고시를 합격한 분이에요. 이 학생한테 얘기하기를 아들아 나는 고시를 합격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고시처럼 너 지위를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는 시험은 없으니까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이제 설득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고시를 해서 살아보니까 이만한 지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또 희생해서 여러분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로 보면 대한민국 경영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이 이제 시험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역할을 이제 가까이서 하는가 하면은 대학생들 1,000원 학식 뭐 이런 게 있죠. 아침밥, 1,000원 밥. 그걸 우리 학생이 합니다. 그 건중협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확장돼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관이 초임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수조 원의 예산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한다 이런 핵심 자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한 성취다 이렇게 봐야지 가끔 학생들이 뭐 공무원 대봤자 월급이 뭐 한 달에 300~400이나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따지는 지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연봉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판검사 연봉에 의미를 둡니까? 뭐 판사 연봉이 많다, 검사 연봉이 많다 여기 의미를 두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연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직군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은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고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폄하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시 합격생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적다 많다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5급 합격생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시 합격생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전혀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봉이 적지도 않습니다. 한 5,500 이렇게 되니까 적지도 않아요. 적지도 않고 차분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란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부분이 좋은 직업이고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최고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걸 떠나서 합격하면 고민이 없습니다. 합격하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고시를 합격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도 되게 기쁘게 이렇게 학생들을 자부심 있게 바라보겠죠. 우리 애가 고시를 합격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 대놓고 자랑하든 은근히 자랑하든 어떻게든 자랑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놓고 자랑하고 부모님들은 신중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부분인데 그는 걱정이 없고 이제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게 실패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학원비가 7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정도 비용이 한 달에 이제 고정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비용들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모의고사 볼 때 돈을 더 낸다, 뭐 교재값이 되게 많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면은 월 독서실 비용이 6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 정도이지 사실은 교재 비용도 많지는 않아요.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한 권을 사면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시험 끝날 때까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여기에 언급된 비용 이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합리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휴학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결과로서 한 번에 사회 전출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정적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애도 대학생인데 제가 한 달에
한 78만 원 정도 걔가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는 용돈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림 이렇게 보면은 뭐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비용의 한 절반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면은 이 비용의 절반 정도가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 3, 40만 원을 더 보태면은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요소들은 결정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시험에 실패하면은 이제 생활인으로 살아야 돼요. 요 시험에 이제 도전하는 학생들이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런 낮은 단계의 꿈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이렇게 넘치는 열망들이 있어요. 이 스펙을 통해서 뭔가는 더 높은 걸 도전하겠다. 아니면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런 높은 꿈들이 있습니다. 꿈들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생활의 인원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꿈을 계속 꾼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고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꿈을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입하는 경로들이 한은 가기도 하고 금감원 가기도 하고, 금감원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가요. 많이 가가지고 그 안에 베리타스 모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더 낮추면 공사공단 가든지 7급 공무원 가든지 아니면 로스쿨 가든지.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는 경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트라 가기도 하고 요즘에 학생들이 국정원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국정원 가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회사 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듣죠. 그 학생이 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또 경로를 짐작하면은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1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각도 잡히고 공직관도 또렷하고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간 페이도 이렇게 높게 주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가는 전제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와서 열심히 해서 후회가 남지 않으면 B플랜이 가동이 수월한 것이고, 또 열심히 해서 후회가 더 없다 이렇게 하면 시험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이렇게 돼요. 학원 내에서는 경쟁인 3대 1밖에 안 되니까 100명 중에 그래도 30등 하면 되니까 고시가 멀리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급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이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7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7급과 5급이 완전히 다른 시험인데 이제는 완전히 같아졌어요. 완전히 같아졌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이렇게 어렵하게 하면은 이제는 7급은 5급 학생들로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7급을 해서 7급을 시험이 된다. 이 확률은 대단히 낮아졌어요. 5급 시험이 7급하고 똑같기 때문에 5급 끝내고 재미삼아 봐도라도 되는 시험이 7급이 되어버렸어요. 하니까 혹여라도 7급에 보고 5급을 하겠다 내지는 7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5급을 열심히 하고 혹여라도 안 될 때 대비해서 내가 7급을 받겠다. 특히 재학생은 5급 시험이 끝난 다음에 7급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5급은 안 되고 7급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학교 다니면서 5급을 계속 도전하다가 졸업할 때까지 승부가 안 난다. 승부가 안 난다 이 말이 이제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7급 가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는 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 얘기들입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걸 부탁드리는 부분은 학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학교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오면은 이렇게 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되는 학교보다는 조금 낮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인데 학원의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고시는 출발점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제 첫째 요소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나이에 철이 빨리 들면 좋은 데를 가요. 근데 애들이 철이 빨리 안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겁니다. 아빠가 야단치기도 하고. 그 야단침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빨리빨리 본인이 액션을 하면 그때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뒤늦게 이제 머리가 열리면 그때는 대학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학원의 데이터들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년 전에는 부경대 학생이 재경직을 우수한 성적으로 됐어요. 더구나 26살에 와가지고 28살에 됐습니다. 1년 6개월? 그 친구가 한 2년 4개월 정도 했네요. 그 학생이 왜 이렇게 늦게 공부했냐 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딸리니까 취업을 못해서 공부나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공부 능력이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학원이 그런 애들이 일반화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애들이 아니고 또 한 2년 전에도 영남대 학생이 5명 와서 3명이 이렇게 동시에 됐으니까요. 뭐 부산대 학생도 되고 작년에 뭐 외교원 동국대 학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가 많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이 해요. 그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이고, 요즘 뭐 경희대나 서울시립대나 아니면은 외국어대 이 학생들이 도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합격생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외교원 작년에 그 외대 학생들이 7명이 됐는데 외대가 됐죠. 외국어 대학 출신 학생들이 7명이 됐는데 우리 학원에서 4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대가 그동안에 뭐 4명, 뭐 3명, 5명 이렇게 돼 7명 이렇게 되니까 외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대학이 질을 자원한 부분이 아니고 합격의 질을 본인의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일단은 적성이나 재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부분이 학교를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이 의지 부분인데, 의지 부분은 혼자서 관리는 잘 안 됩니다. 의지 부분은 학원에 오면은 서로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이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니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고시를 합격하게 한 의지를 1년 내내 발휘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인데 학원에 오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고시를 학원 밖에서 하면은 왜 이제 오래 걸리는가 하면 의지의 변동성이다. 이 부분이 개인적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잘하다가 어떤 데는 또 꺼지고 또 슬럼프가 오래되고 겨우 또 시험 임박하면은 본인 의지가 올라오고 이런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피세 적응성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선생님이 시험을 포기할래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해서 왔는데 공부한 지가 지금 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뭐 40일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우수하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이쁘고 다 우수하지만은 특별히 그래도 학교 대비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낮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학생인데 자기 그만두겠다고 왔어요. 근데 왜 그만두냐 하니까 피서설 아무리 해도 변동성이 없고 이거 오를지 말지 자기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아무리 해도 그게 아무리 했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35일입니다 35일 하고 변동을 기대를 해요. 근데 그 학생 성적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던 성적인데 그 학생이 35일 한 성적 치고는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리 1년 한 학생 중에 잘할 때는 40% 들어가고 못하면 한 70% 이렇게 내려가는 학생이니까 남은 기간에 목표의식을 강하게 가지면 시험이 될 학생입니다. 될 학생인데 피세 변동성이 없어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남은 기간에 도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뭔가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피세시 변동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확장해 보면은 리트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혹시 있으면은 리트도 이제 변동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트 학원을 한 2년 전까지 3년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가다 놓고 시키면 올라갑니다. 왜 이제 변동이 없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변화가 될 만큼 노력 투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왜 변화가 없을까? 조금 하고 변화가 없을까? 왜 이제 그런 잘못된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주변에 피셋을 합격한 친구들이 본인을 과장합니다. 우리 학원에는 피셋 천재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와서 천재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천재들이 아닙니다. 훈련은 성과물들이에요. 성과물들인데 이 학생들이 표현을 나중에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최종 시험 됐을 때 기억으로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될 때는 한번 합격했으니까 나는 한 달 정도 하니까 되더라 이 기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했냐 이렇게 하면 기출문제 정도 봤어 이 정도 마지막 기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진입하는 학생들이
그 정도 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비슷이 적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1번이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받을 거예요. 뭐 주변에 경험이 이제 미리 있는 동기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출문제 먼저 풀어봐라. 그 다음에 잘못된 조언이 또 뭔가 하면은 시간을 재고 풀어봐. 실전처럼. 어떤 친구는 뭐 5분 더 단축해서 해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측정이 안 돼요. 예컨대 축구 뭐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입니다. 우리 형 손흥민이 예컨대 얘가 훈련되지 않는 자연 상태로 축구장에 투입이 됐다. 이거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개인의 포텐이 약한가? 그렇진 않죠. 훈련되지 않으면 포텐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았으면은 발현이 안 돼요.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 제한을 없애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1호 요건이고 예컨대 10% 20% 원래는 90분 풀어야 되는데 120분을 넣는다 130분을 넣는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0번까지 그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두 문제 풀어보니까 오늘은 머리 띵하네. 오랜만에 머리 돌렸네. 쉬었다가 세 문제 풀어보고 조금 가속도 붙네. 또 5문제 풀어보고 오늘은 평소보다 너무 머리 써서 너무 피곤하다. 내일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시간을 합쳐보니까 크게 본 시험보다 약간 오버됐다. 한 20분 오버됐다. 30분 오버됐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여러분 측정 그래도 근사치인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아직 훈련 안 했으니까. 근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자마자 합격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친구가 처음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경시대 엄청 이렇게 다녔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훈련이 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됐기 때문에 훈련은 성과물이 이제 지금 시기에 나오는 것이지 훈련을 안 했는데 성과물이 바로 나온다 이런 학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도 점수를 기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료 해석은 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훈련을 많이 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빵점이어도 90점까지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이거는 지금 풀면은 의미가 없고 상황 판단도 절반 정도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훈련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테스트 도구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 논리가 테스트 도구로 제일 좋습니다. 여기 언어 논리 왜 그런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했던 부분이 한 70% 정도가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30%가 되니까 30%는 틀리고 70%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적응력이 있는가 이 부분의 테스트는 비교적 이렇게 근사치에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 크기가 언어 논리가 이만큼 나오고 상황이 이만큼 나오고 자료는 뭐 이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나오면은 이게 몇 점이면은 진입해도 되나요? 이 부분인데 작년 시험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작년 시험은 너무 쉬웠고 그 전에 시험들이 어렵고 쉽고 이렇게 근사치 안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등락이 갈라졌으니까 예전에 커트라인은 한 75점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75점 이게 컷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언어 논리가 몇 점 나오면은 학원에서는 괜찮은 자원으로 보는가 하면 50점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자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 국립외견 하는 학생들은 45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학생 우리 학원에 왔구나 정말 좋은 학생 우리가 또 유치를 했네 이렇게 우리가 반가워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50점에서 75점까지 25점 간격이죠. 간격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50점 나오면 이게 한 40점 45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의미 두지 마시고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수를 가지고 조언을 구하면은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학원에서는 괜찮은 학생 같구나 이렇게 하고 주변에 여러분 주변 동료들 선배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전문가 시각하고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왜 학원이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들이 점수를 올려요. 이게 2차 공부에 집중을 시킵니다. 이게 공부 영향평가예요. 공부 영향평가인데 지금 대학생들은 공부 영향이다 이런 부분이 고3보다 높을까요?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아는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의 공부 시간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공부 시간이 초딩보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초딩보다. 대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 3시간 20분인가 그렇고 초딩이 3시간 40분이고 고등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역량이 이렇게 고등학교에 높아졌다고 공부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개인들의 역량이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인데, 학원에 와서 2차 공부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집중시키면은 이 점수의 변화폭이 확 생겨요. 1000페이지짜리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논리를 잡아서 읽어야 되고 중요한 주제를 끌어내서 읽어야 되고 그다음 그걸 주관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던 포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 피셋이 약간은 IQ 테스트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IQ 테스트 문제를 풀면은 거의 IQ가 200, 300 나올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공부 역량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공부를 통해서 공부의 깊이를 이렇게 들어가고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두면은 여기 점수 변화폭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50점인데요. 이 학생들 훈련하면 이게 한 65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65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10점 차밖에 안 돼요. 컷에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피셋 자체를 좀 열심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축구로 지금 체력이 올라갔으니까 축구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두 문제 올라갑니다. 두 문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두 문제 올라가면은 벌써 70점입니다. 그 다음 피셋 전문가 도움을 더 받는 거죠. 도움 받으면 또 네 문제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서 80점이에요. 학원에서는 50점 학생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는 80점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보지 50점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보진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한 65점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경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5점 학생 보면은 이 학생 한 90점 정도 맞겠네 이렇게 보지 65점 학생이 왔으니까 컷보다 10점이 낮은 학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피셋을 여러분이 풀어서 점수가 50점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자질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수도 중요한데 혹여라도 점수가 이거보다 낮다 이렇게 할지라도 느낌상으로 아 내가 훈련하면은 풀 수 있구나 이 느낌이 더 중요해요. 점수가 낮아도 아 내가 정답은 지금 미스했지만은 이게 대단히 익숙하고 훈련하면은 정답에 근접시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진입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지금 시험이 3월 2일인데 우리 피셋 캠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 합격률이 78%입니다. 그럼 우리 학원에 78% 되는 자질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 오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옵니다. 훈련 때문에 이렇게 높아가는 거죠. 밖에서는 합격률이 그게 한 7%, 8% 이렇게 되니까요. 높아봤자 뭐 10% 이렇게 근접하는 것인데 학원 내에서는 뭔가는 역할이 있다. 훈련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피셋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얘기들입니다. 고시도전의 위험성, 그렇죠. 불합격한다. 근데 저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일부를 뽑으니까 저는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불합격하는 거는 시험의 본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2번, 3번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데 2, 3번이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2, 3번이 거의 9,000명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의 상담을 이때까지 고시 이렇게 있으면서 한 10만 명 훨씬 더 한 것 같아요. 10만 명. 그 고시생도 이제 5급 학생들도 뭐 매년 뭐 1,000명 이상 하겠죠. 제가 뭐 1,000번 이상 할 겁니다. 1,000번이 아니라 한 3,000번 이렇게 하겠죠. 같은 학생이 오기도 하고 뭐 다른 학생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우리 학원을 다 거쳐간다 이렇게 전제하면 변호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보고 근데 2번, 3번이 훨씬 많은데 이거는 개선의 여지도 되게 적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공부한 지 8개월 됐어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원으로 치면 한 달 반 정도 공부한 지 1년 6개월 됐어요 이런 학생들이 오면 학원으로 치면 한 6개월 정도 공부량밖에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공부를 이어가서 하늘이 도와서 되면은 수험기간이 5년이다 뭐 4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은 되게 적은 확률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2, 3번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고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도 본 대로 되면은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시험인데 그것 때문에 젊음이 그렇게 통째로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되면 되는 것인데 안 되면 큰일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2, 3번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데 그 방안이 1번에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런 부분인데 고시가 이렇게 넓은 이렇게 진입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제 자칭 제가 제일 전문가예요. 제 자칭. 제가 40부터 해서 사법시험 할 때는 우리가 점유율이 80%였으니까 수석 합격생이 10명 중 8명이 거쳐간 학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인사 이동 이렇게 명단들 이렇게 보면은 아는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 봤으니까 학생들 보면은 그래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포기도 이것도 열심히 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그러니까 학원의 성공은 이제 두 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될 수 없는 시험이지만 최대한 많이 합격시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안 되면 포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본인이 수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베스트 다 했는데 이렇게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포기를 해야 돼요. 계속 잡혀 있어도 이 격차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뛰어난 인재가 또 매년 이렇게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고 앞자리를 계속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다 이런 부분이 격차가 많이 크면 그때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상의를 해주시고, 시작은 더 중요하죠. 시작하실 때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오늘도 많이 오셨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고시를 이제 부모님들이 모르시고 우리 애들은 더 몰라요. 우리 애들이 더 모르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이렇게 보면은 말하고 싶어도 애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제가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놈이 저렇게 살았을 때겠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만 해주마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 애들은 생활의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쌓인 지혜들이 있어요. 지혜들이 있어가지고 결정적 순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애들은 그런 판단을 못합니다. 내가 애들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같이 오시는 거 좋은 것이고, 2번입니다.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하라 이런 부분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12월이나 1월에 왔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합격 목표 기간이다 이렇게 제가 푸치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돼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은 능력치가 무한대입니다. 이 생각을 열어주는가 아니면 스스로 닫는가 이 차이지 학생들은 능력치가 무한대요. 그리고 1월 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원래 시험은 연습 삼아 보고 내년에 내가 도전해야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학원에서 먼저 바꿔줘요. 올해 도전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생초시 몰입반이 작년에 60명이 안 돼요. 46명에서 2차 합격생이 3명 나오고 그 전에도 그 정도 숫자에서 2차 합격생이 6명 나왔으니까 확률이 10%가 넘는 겁니다. 6개월 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단기 목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시기에 왔으니까 언제인가 하면 내년입니다. 25년. 선생님 그때는 저 처음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고시란 부분이 이제 어려운 시험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싹수 있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싹수 있게. 싹수 있게 안 되면은 도전의 시간들을 기회를 늘려가되 싹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딱 잘라야 돼요. 일단 본인이 잘라야 되고 부모님이 잘라야 됩니다. 그 부모님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 싹수 있는가 없는가 뭐 싹수 있게 떨어졌는가 아닌가 이 부분은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일단 본인이 합니다. 학원에서 내가 베스트를 다 했는데 상층이 엄청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저도 알아요. 저도 아니까 그때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쌓인 경험을 다른 쪽에 발현해도 되니까요. 굳이 오래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공부 여건은 최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휴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적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가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 부분인데 그거는 객관식 시험 됩니다. 뭐 7급이다 9급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학생들이 시간을
뭐 최소한만 확보하면 될 수 있지만 주관식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부모님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뭐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거 원하지는 않죠. 시험이 빨리 되는 걸 원하지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돼서 효도하는 거지 수험적 비용 부담을 내가 들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이 부분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최소화되는 것이나 일일 최대 공부량을 확보하는 부분은 학원이 해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위에 두 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3번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2번, 3번 수험기간은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니까 저거는 피해가자. 고시도전에 적합한 학년인데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뭐 응시 연령이 18살은 낮아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막 상담 신청하던데 그거 안 됩니다. 시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거절했는데 대학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대학 1학년 아직은 지적 해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고 그 다음 대학 2학년을 마쳤다 지금 마쳤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왔으면 진입을 하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면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관여청이 됐어요. 혹여라도 그냥 기초적 정보만 내가 입수하고 아직은 공부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는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는 에너지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3학년까지 태우세요. 3학년까지 태우고 3학년 갔는데도 이게 노는 에너지가 남아있고 고시에 대한 열정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는 고시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4학년에 들어와서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쫄리지 않아요. 선택지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런데 2학년 마치고 고시하다가 시험이 안 됐다 이거 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안 된 걸 전제로 이렇게 대처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고시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돌아가서 B플랜을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4학년 마치고 온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또 사회로 진입하는 그 진입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잡을 얻는데도 취업을 하는데도 불리함이 따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성공한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조기에 만들어지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뒤늦게 철이 들었다. 공부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철이 든 부분이 미리 철이 든 것보다 양이 적어요. 본인 대비해서 본인의 변화가 많은 것인데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결심한 애들보다 변화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절대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니까 재학 중에 끝내자. 졸업한 후에 고시를 합격한 학생은 제가 이렇게 5년간, 6년간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명입니다. 32살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와서 34살에 외교원 시험하다가 국제통상으로 바꾼 학생인데 그 학생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이 없습니다. 아마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졸업한 다음에 붙는 학생이 있죠. 그 전에 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또 도전해서 되는 학생이 있지만은 졸업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서 시험이 됐다 이런 학생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고시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뭐 리스크는 있지만은 돌아오는 리턴이 뭐 슈퍼 리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갈 길이 있으면 하세요. 졸업한 직장인이 돌아갈 길이 있다. 예컨대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있는데 휴직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확보된다. 이렇게 마시고 완전히 내가 배수진 치고 불살라버리고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리스크가 너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 부분인데 1월 달에 왔으면은 여유가 있었고 지금 3월 달에 여러분이 하니까 지금 정규 종합반에 오셨고 1학기를 학교 다니고 7월 달에 오겠다. 이건 패착입니다. 요거는 안 돼. 요거는 경제학과면은 버겁게 가능한데 예컨대 행정학과다 아니면 어문계열이다. 고시와 전혀 이제 무관한 학과다 이렇게 하면 7월 달에 오면 이건 패착입니다. 요거는 늦게 왔기 때문에 몇 달 늦게 왔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고 9월 이후에 온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 해를 겨냥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군대 문제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입대 전에 해야 되나요? 입대하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의 상태 부분이죠. 학생이 고시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군대라는 분기점이 필요하다.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유불리를 다치면은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군대 가서 장교생활 하고 커리어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자, 이제 시험 때까지 뭘 하는가? 개강 때까지 뭘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제 3월 4일이 우리 개강이니까 뭘 하는가? 1차 시험은 이 공간에 왔다면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왔다면 여러분들 응시하지 마세요. 응시하지 마세요. 원서는 냈을 확률이 반반은 될 겁니다. 한번 내볼까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왜 이제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준비 안 된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막연히 내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좋게 안 납니다. 그럼 좋게 안 나는 결과가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수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수험 기간 내내 여러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아, 작년에 이 점수인데 내가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작용을 하니까 올해 시험 보지 마시고 3월 2일 날 시험이죠. 그날은 편하게 쉰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반론이 있어요. 또 뭐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된 경험이 의미가 있어요. 뭐 열심히 했더니 예컨대 1월 달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푸시를 합니다. 올해 시험 격하게 도전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가 있어요. 한 달 반 내가 열심히 달려보니까 점수가 얼마가 되더라. 이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너무 기간이 짧아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맞다. 2번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즉시 신림동원에 입주를 해서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 3월 4일 날 우리가 개강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뜨니까 대부분의 계획이 가족들의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어려운 공부하러 가니까 가족 여행 좀 다녀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혹시 계획이 없으면 즉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즉시. 고시 공부가 뭘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 버리시고 오늘 학원 설명회 갔다가 이거 내가 덤탱이 썼다. 내가 오늘부터 신분인 고시생이다. 이렇게 결심을 강하게 가지고 학원의 지도를 받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가 하면은 요 시기에 오면은 저는 바쁘고 학생들은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근데 학원의 일주일은 미시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학원의 일주일이. 그 일주일이 더 있으면 경작의 고시가 끝나요. 그 2주일에 경작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급은 행정법 예비순환의 인강을 예습을 하고 싶죠. 행정법으로. 외교는 경작을 들으세요. 경작을. 이렇게 듣고 오면은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오면은 나머지 플랜 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오면은 첫 과목이 5급은 행정법입니다. 훨씬 더 여유 있게 한 번 더 다질 수가 있어요. 다진 다음에 남는 시간에 경작을 또 이렇게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의 수업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왜 빨리 이렇게 많이 되는가 하면은 강의를 전부 복습으로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습으로 듣게 만들지 않아요. 예습으로 듣게 되면은 말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일반적인 말을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들리지만은 기억에 이제 저장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공부는 더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습해서 들으면은 강의 듣는데 복습이 다 끝나고 나머지 시간 확보해서 또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원의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복습의 개념으로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예습을 미리 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5급은 그렇게 하시고 외교는 경작을 듣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학원 생활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이고 혹여 늦게 이제 영상을 봐서 이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크게 결정타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앞서간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자 이것이고 직렬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소수 직렬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국제통상은 이제 많이 뽑으니까요. 조금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11명 뽑으니까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택하면 안 되는 게 교육 경쟁입니다. 이거는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뽑고 혹시라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6명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5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학교 교수님들이 출제 많이 들어가고 수업 중에 다뤘던 부분을 낸다. 여기까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경쟁 리스크가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재경 일반 행정인데 학생들이 이제 이 도전하는 꿈이 이렇게 크니까 재경직이 되면은 꿈에 훨씬 더 나은 스펙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급은 그 격차를 크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경직은 경작을 전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피세 적응성이 아주 가파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4개를 자꾸 준비를 했는데 한 뭐 3달 내보니까 합격선 쓱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야지, 경작을 피세 타는데 끙끙끙 노력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재경직에서는 약간은 적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재경직의 적성이 떨어지는데 일반 행정으로 가니까 재경직에 공부를 하면은 하위권으로 붙는데 일행에 가면은 탑10으로 붙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후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 훨씬 더 경험을 좋게 할 수가 있고 부처 배정을 받는데도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일행인가 재경인가 고민할 때는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일행으로 가야 되고, 글 쓰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재경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가슴. 나는 재경직 되니까 간지나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하시고, 학원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재경 자원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수치로. 그때 들어가서 선택하더라도 늦지가 않아요. 늦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부분입니다. 일행과 국립외교원 이걸 이제 통째로 고민하지는 않고요. 국립외교원만 얘기해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국어 내가 다 해결하고 학원에 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이 외국어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세요. 혹시 국립외교원 학생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어는 어떻게 했나요? 통과됐나? 통과된 학생 손 들어봐요. 둘 다 준비하나요? 이 외국어. 이 외국어 준비하게 되면은 학원에 와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 이제 외국어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1차, 그 다음 2차 과목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내가 요건을 갖추고 1차 준비하고 2차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외국어가 이제 중요하지만은 요건은 통과돼야 되지만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한 과목을 더 하더라도 4과목밖에 같이 안 하는 거니까 5급이나 똑같은 부담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덜어낼 수가 있으니까 학원에 들어와서 전공을 병행하면서 외국어를 같이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외국어하고 학원에 와봤더니만은 이미 진도가 홀쩍 나가버렸어요. 외국어를 해결하고 왔더니만 학원에 오니까 고등학교를 치면 벌써 2학년 과정이 진행되고 나는 중3입니다. 못 따라가니까 그 외국어 하루에 서너 시간 투자하면 되는 과목 때문에 1년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불합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심각하게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이렇게 그냥 많이 이제 응시하는 학교니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다른 학교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살에서 24살까지 합격하는 비율이 20% 정도가 되고 25살에서 29살 그러니까 만으로 30살이겠죠. 그때 합격하는 게 68%니까 70%입니다. 70%입니다. 근데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합격생들의 분포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학원에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나는 이 경로를 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이 경로를 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경로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여기를 왜 가겠어요? 여기를 하지.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고시를 잘 모르니까
고시 진입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들이 대학 가면 성취도가 높으니까 고시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학생이고 하니까. 근데 대학을 가는 과정을 쭉 보면은 이 학생들이 학교 도움을 받았거나 학원 도움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대학 갈 때는. 근데 고시는 전혀 모르는데 혼자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달려드니까 1년차 시행착오. 근데 1년차 시행착오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2년차도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4년, 5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 연령대가 지금 뭐 01이다, 02다, 03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나이 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는 이따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험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건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이건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일본에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3년까지는 대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경험이 옛날 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고시의 지금 환경이 옛날하고 바뀌었죠. 고시가 옛날에는 1차만 해도 막 7과목, 2차만 7과목, 그리고 1차 한번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무조건 2년입니다. 무조건. 우리 사시나 행시 수석 합격생들도 옛날 학생들은 무조건 2년입니다. 1차는 1년 해야 되고 1차만 붙으면 2차 볼 수 있는 게 2번 지어지니까 이렇게 보고 한 번 떨어지면 또 곱으로 이렇게 4년, 또 한 번 떨어지면 6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1, 2차를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것이고 과목이 줄어들었어요. 1차는 피셋이니까 이걸 피셋을 뭐 하루 종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2차 하면서 피셋 곁들여 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응시하는 그때부터는 2025년부터는 4과목으로 줄어드니까 기간이 이렇게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기간은 3년 이상 설정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고 그 다음에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이 말이나 3번에 있는 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하면 도전의 강도가 너무 약하죠. 또는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고시가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그 정도 시험은 아니죠. 고시 공부가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그 정도 시험입니까?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험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등산으로 치면은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등산이 한라산 정도 등산이면은 이건 에베레스트 등산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추고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시험이다. 학업과 병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고생하고 시험을 결과물을 넣고 휴학해야 되고 고시반에 산다 이런 부분인데 고시반에 필요한 컨텐츠들이 제공이 안 됩니다. 고시반에 산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 이제 고시반에 활성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연대나 고대나 성대나 한양대 이렇게 활성화된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합격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연령대를 봐야 됩니다. 연령대가 학원하고 3년, 4년이 차이가 나요. 28, 29, 30 이렇게 되고 학원에는 그렇게 하면 퇴출입니다. 그런 학생이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험이 되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학원에 진입 단계부터 학원에 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학원에 이제 합격생 명단을 보면 30 넘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학원에 온 학생들이에요. 학원에 와가지고 5년, 6년을 다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를 하다 안 되니까 학원에 와서 6개월 다녔더니 됐더라. 이런 학생들이니까 고시반에 합격생들이 나온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그걸 활용한다. 이 부분은 고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게 됩니까? 주관식인데. 이것도 안 돼요. 주관식은 글을 쓰고 첨삭을 받고 평가를 받고 공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끊어지는 것이고 단과반으로 수강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생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동생이 예컨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하면은 너 단과반 다녀라 이렇게 하는 형은 없을 거예요. 누나도 없고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을 것이고 당연하죠.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드렸고 군에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하겠다 그 정도 시험은 아니죠. 불가능이고
1년차 이상 경험자들인데 그래도 방송 학생들이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험 기간이 2년 이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을 점검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합격을 패스해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고립돼서 한다. 스터디를 하는데 또는 하지 않는데 스터디 안에 합격 경험자가 없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 마지막,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의지 발동이 매일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쳐져 있고 또 시험 임박하면은 시험 임박하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1년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공부 시간이 되게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그건 안 됩니다. 내년까지. 그 부모님들도 내년까지만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지원해서 결과물을 보시고 얘가 정말 노력했는데 안타깝다. 결과물이 아깝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늘려가도 되는데 차이가 엄청 크다. 공부를 안 해서 차이가 크다. 공부했는데 차이가 크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어떤 이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 그때 딱 끊고 다른 걸 하자. 시작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인데 학원은 이 아래, 학교는 저 위에. 그렇게 돼. 학원에 26살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 26살에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시조새처럼 이렇게 봅니다. 와,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보고 학원은 뭐 20살, 21살, 22살. 얘들이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붙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걔들은 시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학원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됐더라. 이 정도 경험이에요. 경험이 적은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고립되면. 근데 의외로 고립을 자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그 대학 갈 때 그 경험들이 일부 반영돼서 그래요. 뭐 예컨대 재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고립시키죠. 모아놓고 고립시키고 학교에들 고립시켜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울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고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고립의 유형이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하겠다 미쳐버리겠죠. 진척은 없고 생활하면 고단하고 신림동 가자. 단가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참여하자. 아주 옛날에 이렇게 했죠. 아주 옛날. 고시반에 인강을 하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고립의 유형이에요. 고시반에 가면은 학교 지원이 그냥 공간 정도입니다. 공간 정도이고 강의를 지원하는 학교가 있긴 한데 본인이 원하는 단계 강의는 지원받지 못해요. 여러 학생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틀어주니까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은 그 강의가 낮을 수가 있고 처음 하는 학생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적합한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립되게 되면은 일단 1번에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쉬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 강도가 점점 약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가 없고 3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이 되고 4번, 5번이 크죠 이게. 특히 2번, 3번에 해당하면 4번, 5번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형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에 단가반으로 수강하면 스터디는 해야 된다 이 말은 들어가지고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해주겠습니까? 잠재적으로 경쟁자인데 지금 시작하는데 공부가 올라가 있는 학생이 얘를 내가 차분히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이렇게 연차가 쌓인 고시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아는 듯한데 시험만 안 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학교 고시반에 더 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이모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28, 29살. 그 학생을 여러 번에 오면은 뭐 뿜뿜하죠. 내가 가르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방식을 이렇게 답습하게 만드는데 그게 나쁘다고 좋다 이걸 떠나서 현재 여러분의 입장하고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림동은 깨고 나오면 되는데 학교에는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선후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깨고 나오면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 해결책이 없는 거죠. 모르는 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상대방이 없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종합반, 단가반 이런 부분인데 이 논의를 지금은 이제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단가반은 거의 안 가니까요. 그래도 이제
가끔 이렇게 예전의 경험으로 이렇게 단가반 해서 뭐 이렇게 맞는 선생님을 조합해서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득도 있지만 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경험 있는 학생들이 2년, 3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내용 다 아니까 그냥 선별해서 듣겠다. 이때 개념이고, 처음 하게 되면은 단가반의 경우 일단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비용이 너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돈은 벌면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합격 가능성이 응시자 10,000명 중에 학원에 300명 있고 학원 밖에 9,700명 있는데 우리가 절반을 가져가요. 그 나머지 100명을 가지고 9,700명이 싸움을 하니까 100대 1입니다. 100대 1인데 학원에 오면은 3대 1이에요. 내 주변에 합격생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을 따지면은 학원에 오는 부분이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잘못된 학원 선택,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 다 베리타스로 오시죠, 여러분들이? 그게 맞죠, 여러분들? 다른 학원 안 가는 것 같은데. 종합반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과정 개설 이런 부분인데,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학원에 가면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 뭐 이렇게 뭐 담임이 있나요? 뭐 강제로 뭘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시하는 학생이 담임이 필요할 정도 그런 수준 학생들은 아닙니다. 합격생들이 이제 스터디 리더로 이렇게 그룹 지도는 하지만은 뭐 몇 시에 일어나라, 몇 시에 자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율에 맡깁니다. 자율에 맡기고 대신에 우리가 통제를 강력하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지만 또 대학생들이고 우수한 학생들이지만은 통제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1년에 6개월 정도로 합니다. 1차 지금 시기에 우리가 통제합니다. 피세 캠프 이렇게 길 건너 이렇게 보시면 학습관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문 닫아 걸어놓고 90분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20분 열어주고 시험 보게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은 1차 붙은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4개를 통제해요. 이게 스파르타 학습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매일 시험 보고 채점 받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합격생이 대거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박해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낯선 용어들일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용어를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예비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고1, 고2, 고3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확 들어올 겁니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게 돼요. 여기 고전에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벌써 행정법 경제학을 해버렸으니까 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할 때는 좀 수월함이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행정법을 미리 하고 오면 여기 들어오면 또 수월함이 따르고 이런 부분인데, 하지 않더라도 예비순환 따라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밖에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밖에 학생들은 요 라인만 봐요. 요 라인만, 두꺼운 것만. 예비순환 때 예비순환 강의가 진행되니까 나는 그것만 하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예비순환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듣고 나머지 8시간 내지 10시간 확보해서 1순환이나 2순환 강의를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행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선행은 뭐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인데, 이 학생들이 1순환 오면은 공부를 끝을 내요. 이게 10월 말입니다. 근데 밖에 학생들은 이제 고1인데 우리 학생들이 고3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 2순환 오면은 끝이 난 부분을 다지거나 아니면은 이때는 11월부터니까 1차에 몰입하는 기간입니다. 1차에 몰입하고 나서 1차 끝나고 1차가 되면은 여기 들어왔는데, 밖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처음 듣는 강의고 우리는 끝낸 강의고 하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학생들이 이 두꺼운 부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년차가 안 되고 2년차가 되면은 너무나 빨리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3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기간이, 수험 기간이 의도하지 않게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학습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업이 예컨대 오후에 있으면 4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고, 4시간 수업인데 복습을 뭐 4시간 하겠습니까? 그만큼 안 하겠죠. 이미 우리가 복습 위주로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온통 복습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오전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오전 남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이 기간에 또 자기가 선행학습할 걸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가 이렇게 강의 듣고 그 다음 복습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이런 구조로 초기에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끔 학생들이 종합반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해요. 아무리 들어도. 종합반 수업이 하루에 4시간인데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생활태도를 점검해야지. 종합반이 너무 빡세요 이런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스터디인데 우리 학원은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고 뒤에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학원이 편성을 해줍니다. 학원이 8명을 한 계조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행 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다음 11월부터 1차 시험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2차는 주 3회 하루에 1시간 정도, 1차는 시험 보는 게 90분을 보니까 90분을 주 6회로 진행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스터디 진행을 누가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합격생이 합니다. 합격생이. 합격생 여러분을 한 조씩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수사관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줬고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수사관 애한테 내가 배운다 이겁니다. 수사관 학생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고 최소한 시행착오는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은 들죠. 우리가 우리 합격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면 그중에 성적이 우수하고 우리가 봤을 때 가르침을 잘 하겠다 이런 학생 선별해가지고 스터디를 맡겨줍니다. 또는 2차만 합격하고 면접을 탈락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정말 진짜로 날카로운 학생들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이렇게 감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면접은 탈락했고 2차 시험 봐야 되니까 실력이 이렇게 높아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하기도 하고 또 1차 스터디 때는 1차를 3회 이상 합격하되 9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바톤을 터치를 해가지고 맡기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공부하는 초기에 시행착오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학원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우리 학원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효과는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면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합격한 학생이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준다. 내가 공부했던 자료 다 넘겨주고 노하우 전해준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때 시행착오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효과적이더라. 이건 강화시키고 단점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체계가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합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높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강사들이 직접 1대1로 대면 과외식 제도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를 높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이 줍니다. 1등하면 50만 원 줍니다. 매 과목마다 주니까 지난번에 많이 받은 학생 한 450만 원 이렇게 받던데 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느낌이죠. 내가 지금 합격한 안에 들었다. 상위 30%까지 주니까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혹여라도 저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돈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은 학생들이 돈으로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증서를 커다랗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학생이 그걸 이렇게 모아둬요. 모아두면은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시험이 되겠구나 이런 안정감 이런 부분을 대단히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 요건인데 이게 요것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불합격하면 이제 돈을 전부 돌려드리는데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게 낫죠. 합격하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결석하고 뭐 일이 있어 빠져도 괜찮은데 2달입니다. 2달. 마지막 2달 지금 피서 캠프 기간이에요. 이때는 100% 시험을 봐야 되고 100% 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돌려드립니다. 5년 내에 이렇게 돈을 돌려받은 학생이 제 기억으로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 학과를 재학 중인 남학생인데 한 문제차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실전에 망쳤냐 이렇게 하니까 그 전날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실력 발휘를 너무 못했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한 학생이 하나가 기억납니다. 그 외에는 다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2차죠. 2차인데 역시 1순환, 2순환은 이건 중요한 기간이 아니고 3순환, 4순환입니다.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3월 4일 이후가 됩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이때도 시험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모의고사 봐야 되고 100명 중 40등 했는데 더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돌려드리는데 이렇게 받아간 학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2등순환에 들면 전부 다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학원에 오면은 고시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학원에 오면 타겟팅이 정해져요. 내가 이번에 100명 중에 45등 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5등 했으니까 합격은 하지만 불안하네. 10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정권이구나. 더 등수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가늠자가 생겨요. 그 다음 우리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원이 이제 학생복이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또 와서 좋아지기도 하고 사실은 좋은 학생들이죠.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부적합자는 또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적합자가 이제 중고등학교처럼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이 나쁜 학생이다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왜 그렇게 그러지 않는가 하면은 아까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학생들의 능력은 저는 이제 무한대로 봅니다. 출발점의 차이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늠하지 않고 예컨대 가끔 나이가 40 중반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옵니다. 우리 학생하고 넣었는데 1년 6개월 같이 가야 되는데 3천이 계속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분위기다 이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절의 유형은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된 학생입니다.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이런 이제 망가짐으로 온다 이렇게 하면은 들고 날고 이런 부분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탈하게 되면 남아있는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전에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휴학해야 되고 학원에 돈을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시를 불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입니다. 상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 리더 선에서 거의 해결됩니다. 공부에 딜레마가 생긴다, 궁금함이 생긴다, 수석 합격생한테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답을 줘요. 그 이상은 정답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다른 고민도 있어요. 다른 고민도 있으면은 과목별 선생님한테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전문성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이제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제가 그 OT하게 되면은 제 그 연락처를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 때나 오라고 이렇게 문턱을 되게 낮춰주니까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고민 해결도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합반 일일 수업 일정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수업. 근데 1차 수업이 1년에 5월, 6월 정도 들어가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한 5개월 정도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차 수업이 없으면은 4시간 정도. 그 다음 2번입니다.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제한다 이런 걸 떠나서 고시 공부에 합격하자면 얼마나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주간으로 볼 때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내일 모레다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 쉬겠다 이건 안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면 일요일은 휴식을 취한다. 다 쉴 수도 있고 부분은 쉴 수도 있는데 다 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완전 휴식입니다. 완전 휴식.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를 하되 시험이 임박하면 당기고 늘리고 하겠죠. 근데 보통 때는 저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과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탄력을 좀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고시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엄청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자고 나머지 깨있는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학원 오고 독서실 가고 이외의 기억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시 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에 이제 요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하는 질문, 운동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운동은 하는 것이 좋겠죠. 하는 것이 이제 몸을 계속 우리가 혹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데, 그래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와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어떤 학생은 운동을 안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니까 몸만 피곤하고 공부에 도움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해야 피로도 풀리고 건강이 나아져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는데 피곤하다 이런 학생이 운동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이런 부분인데, 아침에 흘려볼 때 운동하면 맞지 않지 않겠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이 돼 있는데 그걸 운동으로 버린다. 아침에 운동하면 힘이 좋으니까 막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운동은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을 골라서 운동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오후에 머리가 무거워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는 것이고, 나는 저녁에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인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네. 통학 문제. 지역이 강남이나 서초나 방배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1시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와야 돼요. 과천, 목동 요 지역에 고민이 있을 텐데 와야 되고, 송파나 잠실이다 뭐 이거 고민 없을 겁니다. 와야 된다. 이걸 뭐 당연히 오면서 알 것이고, 분당도 고민이 없겠죠. 그렇죠. 제가 집이 분당인데 뭐 제가 차로 다녀도 먼 거리인데 거기서 통학은 불가능이고, 안암 뭐 고대학생들 많이 오는데 혹시 고대학생 있으면은 오는 느낌이 이게 여행이지 통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올 것이고, 신촌도 저항하다 오게 될 겁니다. 요 지역을 이제 고민하는데, 고민은 이제 지저분합니다. 이게 여학생이고, 또 신림동이 뭐 이렇게 살인사건 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애 그거 보내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그 살인사건은 저 신림사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정거장으로 6, 7장 정거장 가야 되고, 우리하고 생활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림동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이 위치한 부분은 이 대학동이어서 서울대 권역이에요. 서울대 생활권이어서 밤새 학생이 다닙니다. 밤새 길에 사람이 있어서 건물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고가 없는 동네입니다. 되게 안전한 동네예요. 뭐 가끔 이제 뭐 잔혹한 얘기지만, 옛날에 시험 발표하면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가 좌절감 때문에 있었지만은, 남을 해쳤다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 뭐 20, 30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뭐 관악산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저 아래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은 요 동네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1시간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학원을 오게 되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이 걸려요. 또 1시간 걸려 집에 가게 되면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고시생이 4시간 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버린다 이거보다는 재능을 버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통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학원에 오면 피곤하니까 확보된 시간의 양도 적은데 질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학원에는. 그 다음 요 지역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 공간이 제일 낫긴 하죠. 요 지역의 학생들은 다녀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요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신림동에 오게 되면 원룸을 얻게 되는데, 학원 원룸을 들어오고 싶죠. 학원 원룸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다고 다른 원룸이 이제 불안정한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원룸은 특히 혹시라도 학원 원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얻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 이쪽으로 얻으십시오. 저 길 건너 쪽 얻지 마시고, 저 길 건너 쪽은 구성원들이 직장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서울대 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균일성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학원 원룸은 우리 학생들만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정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정서적 유대감도 이렇게 좀 높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원룸을 보면은, 우리 애도 이제 우리 큰애가 대학교 이제 분당에서 다니기 머니까 학교 주변에 원룸이 이렇게 얻어서 있는데 가보면은,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 어른이 보면 좁은 느낌이에요. 좁은 느낌인데 학생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룸이 학교 주변의 원룸과 다르게 이거는 생활 공간이 아니고
학생들이 잠만 자는 데입니다. 새벽까지는 아니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와서 저녁에 잘 때만 들어가는 거니까 학원 원룸이 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주변 원룸 중에도 시설이 높은 부분이고 비용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학원 원룸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학원 원룸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좁은 방에 혼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옆방에 동료가 있다 이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부분은 정서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피곤한데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옆방 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자극받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학원에 들어오는 분이 맞다 이렇게 보이지고, 식당 문제입니다. 이 식당 문제는 학원이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이 식당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고시생의 입맛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그런 이유보다는 밖이 잘 돼 있어요. 밖이 고시 식당이 있는데 식사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값도 삽니다. 한 달 이렇게 3끼를 먹는 비용이 28만 원이에요. 근데 3끼 먹기는 내가 너무 하루가 바쁘다 이렇게 하면 2끼 먹으면 23만 원, 22만 원 정도인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양도 많이 주고, 그 다음 식사 질도 높기 때문에 식사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꼭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 합격생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부산대 김범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데 손흥민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손흥민 닮은 친구. 그 친구 영상을 보면은 그 친구가 학원에 공부하러 와서 3cm가 컸어요. 3cm가. 원래 1m 한 78 정도로 왔는데, 이번에 합격생 제가 좀 너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얘기도 좀 해주는 게 학생한테 도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험 기간이 조금 긴 학생이어서 불렀는데, 키가 이렇게 커져 있어가지고 왜 컸냐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밥 먹고 해서 3cm가 26살 학생이 이렇게 3cm가 컸어요. 괜찮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 장소도 학원으로 오십시오. 학원의 지형 독서실이 구성원에 우리끼리 있는 것이고, 가격도 시중보다 많이 할인돼 있죠. 우리가 이제 두 갈래입니다. 가격이 하나가 관리반이 있고 하나는 자율반이 있어요. 관리반은 월 6만 원, 자율반은 월 8만 원.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은 관리반입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데 자유롭게 하고 싶다, 나는 자유를 사고 싶다 하면 월 2만 원을 더 내면은 자유를 사는데, 그래도 여기가 공부 분위기가 관리반이 더 좋습니다. 학부모 주의사항, 주의사항이랄 부분까지는 없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고시 진입 단계에서는 학생과 같이 오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고시 공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그때는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이제 애가 둘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큰애가 있고, 큰애가 98년생이고 이제 졸업반이고, 그 다음에 제가 늦둥이가 있습니다. 늦둥이가 지금 고1로 올라갔어요. 고1인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애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들이 다 그렇게 지금 뭘 해야 되고 학원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고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고시는 이제 부모님들의 경험이 없는 것이고, 또 고시는 철저하게 본인의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서는 편안해지시고 노심초사하시면 안 됩니다. 버려두세요. 마치 군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학생이면 군대 한번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학생이어도 이제 학원을 믿겠다, 내지는 그 전에 우리 애를 믿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노심초사하는 부분은 애한테 전달이 되고 학생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좋지는 않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휴가 뒀다 이렇게 편해지셔야 됩니다. 가끔 이것도 내가 지금 고3 수험생 엄마로 돌아가서 너를 라이딩 해야 되냐 이렇게 라이딩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극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이게 그 학생이 성격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 시험 임박하면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동료들이 가장 큰 힘이 되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건강만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가끔 이제 주말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사준다, 그 다음 심정적으로 격려를 해준다, 그 다음 좋은 걸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영양식을 이렇게 제공한다, 이 정도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되면은 합격하시면 학원하고 인연을 끊으시면 되고, 합격하셨으니까 뭐 끊는다 이런 분보다는 좋게 이렇게 가시라. 그리고 이제 불합격하면은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 그때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학생을 오래 잡아준다 이런 조언을 하진 않아요. 이때까지 학원에 저런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지금은 한 50명 조금 넘었네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한 그 이제 학생이 한 4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올해는 좀 도전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드려야 되고, 학원에 오래 있는 것이 꼭 학원을 위해서도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담 소요 시간이 한 10분, 15분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더 오래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으리라 이렇게는 또 보여집니다. 매번 이제 설명 올라오면서 오늘은 짧게 하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오버를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매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고시의 길이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결정이 있게 되면은 과감하게 본인은 이제 인생을 한번 걸 필요는 있다. 다만 그 거는 부분이 리스크가 장기화되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단기간에 끝을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잘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